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쌀쌀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의 상승을 그동안 주도를 했었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내리고 약한 분위기로 이끌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생산량을 감산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큰 폭으로 밀렸고요.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심리가 그동안과는 약간은 다르게 조금은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준의 긴축 방향성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산타랠리의 여부는 연준의 긴축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밤 발표된 이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 이제 또 다른 관건은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FOMC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한 달 그리고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단쇼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진단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단쇼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니까요.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활발한 진단쇼가 될 수 있도록 출석 체크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나타나 주셔서 제 마음이 좀 좋은데, 우선 여기 축구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가 어제는 이제 본방사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출근하기 전에 결과는 봤는데 결과가 참 뭔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4대1로 물론 막 이길 가능성은 적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4대1인 걸 보고 약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브라질을 상대로 한 골을 넣은 거에 좀 의미를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다른 분들 뭐 오늘 아침에 직관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창에다가도 좀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SW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한번 찾아와 주셨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드릅조아님께서도 오늘도 역시 귀엽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요.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도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 들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레제비츠님도 와주셨고요. 세곰쥐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함께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퍼플하트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또 이렇게 예쁜 복숭아를 오늘은 2개나 보내주셨네요. 제가 또 복숭아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항상 이렇게 복숭아를 붙여주시는지. 네, 그리고 김태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게요.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과 관련해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성차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좀 IRA 법안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간 선거 전에 아마 선거용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 걸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 중간선거 전까지는 특별하게 뭐 얘기를 안 했고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국에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자,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EU 쪽하고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EU 쪽에서 미국에다 대고 IRA 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개정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거였죠. 자, 근데 뭐 토니 블링컨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 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려 해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정부하고 뭐 저 국회 고위 관계 국회의원님들 이분들이 또 저 미국을 워싱턴 DC를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이 부분들이 그냥 현행대로 이대로 그냥 굳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거를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미국 정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개정은 못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생산한 뭐 그런 부분들에다가 현재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거나 뭐 그런 쪽들도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시행령들, 이런 부분들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뭐 이걸 갖고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리고 그쪽으로 갈 거다라는 게 뭐 시장의 생각인데 그걸 갖고 시장이 또다시 새롭게 움직인다라는 거, 이건 오히려 움직인다라는 게 조금 이상한 거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지금 그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시행령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아마 그런 길이 좀 열릴 것 같고요. 배터리 부분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배터리 부품이나 이 원자재, 광물 같은 것들 조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건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괜찮게 간다라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뭐 긍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기존의 추세대로 뭐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이나 뭐 이런 쪽 추세는 괜찮은 모습이었죠. 자, 그런 모습으로 갈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나쁜 뉴스에는 반영할 겁니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현행 IRA 법안 그걸대로 그냥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니까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A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 보도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업체와 관련된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먼저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처음으로 볼 종목은 아까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보내주신 롯데관광개발이고요. 12,700원에 19%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중국 봉쇄 정책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봉쇄 정책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뭔가 제주도 카지노도 회복이 될 것 같고, 뭐 요즘 들어서 봤을 때 낙폭 과대주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목표가와 함께 전망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리오프닝 기대감을 안고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자, 일단 이 리오프닝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이게 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현재 중국 쪽에서 분위기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죠. 뭐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뭐 델타 변이보다는 오미크론 변이가 훨씬 더 약한 그런 변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실제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PCR 검사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뭐 식당도 허용을, 식당 출입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허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뭐 그 48시간 내 PCR 검사인 거 이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중국 쪽이 서서히 조금 이렇게 방역을 완화를 해주려는 거, 뭐 그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확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어제도 TV 방송 나프로하고 저녁 프로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국 쪽에서는 정보 매체에서 나온 그런 분석 자료를 보면요. 중국이 코로나를 전면 해제했을 경우에 사망자가 210만 명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미국의 블룸버그 쪽에서 추산한 자료들도 보게 되면 확진자가 3억 6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62만 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중국의 의료 수준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가도 겨울에 지금 확진자가 좀 증가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추세로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게 되면 12,7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 뒤늦게 쫓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 뭐 이전에 뭐 9월 달이나 그때 정도에 매수를 하셨든가, 아니면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고 다들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렇게 확 쫓아간 것 같은데, 이거 종목 주식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투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방역을 풀어주겠지만 전면적으로 풀어주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하고는 사정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을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항체를 거의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뭐 저쪽 mRNA 백신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은 거의 이렇게 다 맞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네들이 만든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뭐 이 백신은 거의 뭐 물백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이 효과가 낮은 그런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못 풀어놨다가는 굉장히 좀 정권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도 격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달래주는 용도, 그런 용도로 지금 일부 방역 완화를 선택한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계속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뭐 현재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곤란을 느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 가격대가 전에 9월 달에 있었던 그 가격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이때 올해 1월 달에 좀 있었던 저점 근처 정도, 자, 그 정도하고 조금 이렇게 비슷한 자리가 되죠.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처음에 밑에서 잡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정받아도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면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보는 거, 이 부분은 괜찮다라는 생각이지만요. 지금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좀 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13,000원 이상 정도 되면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현재 이 512평선은 거의 안 보는 지표인데, 요거는 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보는데 단기 매매할 때는 뭐 그래도 좀 이용을 해야죠. 512평선이 지금 현재 12,280원 정도 있는데요. 이 가격을 깨면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가격대 조금 참고하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좀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밑에서 남들 안 할 때 그때 잡아야지 수익이 가장 큰 겁니다. 남들 다 할 때 다 좋다 그럴 때 쫓아가 봤자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가격대 그거 참고해서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가격 구간도 잘 메모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레슨을 더 얻었네요. 저점을 잘 찾아야 한다. 이 부분은 기본기로 항상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재필 전문가님이 이렇게 열심히 진단을 해주시는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여김없이 댓글창에서 저의 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쯤 되면 진단쇼가 아니라 김미나의 패션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오늘 저의 의상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얼룩말 패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은서 앵커님도 저에게 얼룩미나라고 이렇게 또 별명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죄수복 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죄수복을 좀 입고 왔습니다. 저에게 뭔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훔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내일은 이 죄수복을 벗을 수 있도록 댓글창에 저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더불어서 이제 종목명까지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까. 네, 오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어떤 종목이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걸까요? 크레포톤이요. 네, 크래프톤이요. 23만 원에 20%인데 이게 왜 자꾸 내려가는지. 뭐 이번에 신작 소식 듣고 들어가셨을까요? 네. 아, 근데 이게 좀 주가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렇구나. 최근에 이제 신작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갑자기 사자마자 빠지니까 고민이 되셨나 봐요. 네, 좋다고 샀는데 왜 그러지? 그럼 이거를 지금 물타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빠져나오고 싶으신 걸까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크래프톤 들고 와주셨거든요. 근데 신작과 관련해서 반응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서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종목 탈출할 수 있을지 탈출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신작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이런 모습들이 이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재료가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재료가 자회사가 딱 상장이 되면 그때 얼마 전부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또 좀 메타버스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핫하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 11월 15일 날 그때는 주가가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이렇게 그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지금도 일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유하고 있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CES 이전에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료 노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인 그런 움직임이었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달에 조금 바닥을 찍고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신작 발표하자마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수급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이 나왔죠. 근데 이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고 매도를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 이틀 동안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의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이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재료 나왔네, 팔자라고 얘기를 생각하면서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낸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시간이 되게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 자체가 올해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게 이렇게 계속 옆으로 막 횡보를 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요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이때 상장이 된 게 이 크래프톤이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요. 좀 올해 8월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유해수 때문에 좀 많이 좀 흔들렸을 거고 그 물량들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은 박스권 정도 움직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스권 상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그 가격대 정도, 뭐 22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은 뭐 한 17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18만 3,500원 정도 돼 있으니까 전저점인 16만 9,500원,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가격에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여기서 손절 친다는 거는 조금 좀 억울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대신 만약에 전저점이 16만 9,500원인데요. 500원 차이니까 제가 그냥 17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가격을 깬다라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가격까지 깬다라면 그때는 또 다른 바닥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테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위쪽으로 좀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 한 22만 5천 원 정도, 22만 원대 중반 정도요. 그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위에 저항선으로는 22만 5천 원 정도, 아래 지지선으로는 17만 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이 아래 가격 17만 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손절도 감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매수하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우선은 17만 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22만 중반 선까지는 좀 오락가락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 주식이요, 뭐 문제는 없어요, 크게? 네, 일단은 22만 원 중반 선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그럼 나오지 뭐.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7만 원이 전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 저점 구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더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진단쇼에서 더 큰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좀 다스리는데 한 몫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상상님께서 보내주신 이지홀딩스고요. 3,100원의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이지홀딩스 월드컵 영향을 받은 종목 아닐까 싶어요. 치킨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다, 제가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지홀딩스 단기 모멘텀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 앞으로 단기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월드컵이 뭐 한 번만 더 이겼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근데 뭐 지난번에 브라질하고 했을 때 5대1로 졌고 이번에 4대1로 졌으니까요. 다음번엔 3대1, 그 다음번엔 2대1, 뭐 한 번만,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 비길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길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뭐 치킨 관련되는 아무래도 자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이 닭을 키우고 양계 사업도 하고 뭐 사료 사업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엮였는데요. 일단 뭐 월드컵 모멘텀은 끝났다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이 이지홀딩스가 월드컵 때문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이때 11월 달에 뭐 한 3,2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때는 뭐 장이 좀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월드컵 특수를 봤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싼 주식이에요. 싼 주식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저 외국인들 기관들 쪽에서도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수급 상황은 뭐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기관들, 외국인들 가장 아래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들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20일하고 60일하고 골든 크로스가 좀 발생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22평선에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조금 기다리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 목표가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기간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한 3,300원대 정도, 중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타를 치시려면 그걸 시청자님들한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날 거래량 붙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지홀딩스 같은 요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단기 노리기보다는 조금 사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현재 지금 3,1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가격대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20선하고 60선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저항선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 3,245원이 정고점이긴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요거는 돌파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3,300원대 중반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요. 배당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50원 정도 배당을 했으니까요. 3,000원짜리가 50원 배당을 하면 1% 약간 넘는 수준이죠. 배당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도 가외 수익도 약간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셨다가 배당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달이 12월 달이 가기 전에 3,400원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땐 정리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받고 내년 정도에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결론적으로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해 보시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만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를 마지막으로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 이지홀딩스였는데요. 아까 이재필 전문가님이 우리나라 브라질과 이렇게 경기를 한 걸 봤을 때 저번에는 5대1로 졌고 이번에는 4대1을 기록을 했으니까 조금씩 3대1, 2대1, 1대1 이렇게 하다가 언젠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라질을 이기려면 그러면 최소 한 12년은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그 전에 한 번쯤은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홀딩스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월드컵이 아무래도 좀 되게 핫했잖아요. 되게 들썩들썩하고 했는데 ETN에 치킨 지수도 새롭게 등장을 했다는 걸 보고 이번에 월드컵이 진짜 큰 관심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치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순살파인지 아니면은 뼈가 있는 치킨파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순살 vs 치킨 이렇게 제가 좀 남기고 갈 테니까 댓글에 선호도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창에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부자왕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부자왕 전문가님께도 진단받고 싶은 종목들까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진단해볼 종목은 달달하다님이 보내주신 위메이드 플레이인데요. 15,15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은 이렇게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위믹스 때문에 좀 많이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하락하는 거 보니까 좀 빨리 탈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위메이드 플레이는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메이드가 조금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위믹스건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은 당연히 이 기업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업 이미지도 좀
안 좋죠. 네,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은데요. 과거의 기업명이 썬데이 토즈입니다. 애니팡으로 유명한 소셜게임 전문 개발업체인데 사실은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지는 않고 여기 재무제표 조금만 보고 가면 위메이드 플레이는 연간 매출이 1,000억대, 작년에도 1,000억대 초반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국면이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든 간에 수익은 꾸준히 납니다. 크게는 늘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오는데 올해는 보니까 좀 부진하네요. 1분기에 12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고 2분기는 89억 손실이고 3분기에는 41억 정도인데 이런 식이라면은 4분기 실적이 좋아지지만 않는다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재무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80%대 좀 많이 늘어났죠, 그죠? 3,600%가 지금 3,900%까지 유보로 본다면 이익은 좀 많이 좀 쌓아놓은 것 같아요. 재정 상태는 나쁘지는 않다. 근데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차트 들어갑니다. 위메이드 플레이가 위메이드 건으로 관련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 지금 주가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글쎄 반등을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15,150원에 샀으니까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비중도 10%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죠? 위메이드 플레이의 주봉인데요. 주로 보면은 쭉 양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면 연속성을 가질 때는 2021년 지난해 25,000원 아래에서 이 4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때는 양봉이 만들어지면 두세 개씩 연결되잖아요. 쭉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고점이 낮춰지고 있잖아요. 반등도 전고점 근처도 못 가고 중간에 정도 오면은 밀리고 하면서 또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는 거. 주식은 일단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사는 자리가 바닥인가 천장인가 이 자리가 꼭 확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에서 보면은 음봉이 많이 나왔던 자리 그 저점에서의 꼬리가 달린 자리 주로 이런 자리는 다 반등이 나옵니다.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글쎄요 십자에 비슷하게 만들어진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는 거 보면은 올라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수급 측면에서 매도가 우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미 저점은 다 깨졌습니다. 일단 15,000원이 무너지면서 동종목은 하방이 활짝 열렸어요. 하방문이. 그래서 10,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했다가 종가에 크게 매집이 들어오면서 팍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또 위익스건이 또 좋게 끝나면 그렇죠. 주가가 좀 폭락했던 부분을 한 방에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재정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나 실적이 좀 부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시점에서 채널 자체가 하락 채널이거든요. 상승 채널에 사도 먹기가 어려운데 하락 채널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종목은 리스크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기술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반등이 들어와도 2만 원에 매물이 많고 또 단기 5선에도 매물이 많고 그래서 지금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돼요. 그 손절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버틴다는 얘기인데 14,250원 저점 찍은 자리 있잖아요. 그죠? 저는 14,200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 종목은 대세의 중심이 있는 종목은 아니고 위메이드 건 관련해서 위믹스라든가 코인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시기니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손절가 14,250원 반등 시 비중 축소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합니다.
네, 위메이드 플레이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반등이 나타났을 때 탈출을 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거나 좀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14,250원으로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구간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 최근에 위믹스와 관련해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일 걸 예상을 하고 또 최근에는 조금씩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믹스와 관련된 재판 결과는 내일 다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뉴스들까지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모요. 대모.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26% 하고요. 네. 15,750원이요. 15,750원. 약간은 비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때 뭐 때문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 그 좋다 그래서 그냥 따라 들어갔거든요. 아, 네. 그랬는데 딱 물렸어요. 이 종목 계속 들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네. 본전만 되면 얼른 정리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정리해봐야 될지 그 부분을 네네.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데모를 이제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해야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선택할 때, 전문가들이 좋다. 방송에서 아마 많이 떠드니까 이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산 것 같은데,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좋은 얘기가 많아서 막 올라갈 때, 오르면서 사서 올라가면서 팔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때 떨어지면 이제 챙겨야 되는데, 15,750원. 글쎄, 저는 떨어지는 거 자꾸 주서라 그러는 것도 참 그렇는데, 이 종목이 사실은 시세가 많이 났어요.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많이 났습니다. 저는 건설기계 쪽이니까요. 건설기계 종합 전문 제조 판매 회사인데, 잘 아시겠죠?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동사는 이제 굴삭기 어택츠먼트 부착물 쪽인데 유압 브레이커가 주력인 것 같고,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재건 관련주다 해서 올라간 거지, 대단한 실적이라든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조그만한 회사예요. 연간 매출이 450억, 490억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금년에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억대, 당기순이익 46억대라 그러지만은 지금 1, 2, 3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대충 계산해보면 한 24억 정도 나왔으니까 지난해 정도의 절반 정도, 3분기까지 실적이 절반 정도 나왔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한다면 우리한테 다 일거리 밀어주지는 않을 거고, 전 세계에 달라붙어서 서로 일거리 자기네들 수주하려고 난리 칠 텐데, 일단 그런 내용 가지고 올라간 거지, 서프라이즈하게 좋은 내용은 아직 아니다. 이슈나 테마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납입자금 40억밖에 안 되는데다가 부채 비율 60%에서 50%대니까 부채 비율은 빚이니까 줄어드는 게 좋고, 유보율은 많이 쌓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동사는 재정 상태의 건전성은 좋다. 그렇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게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거기 따라 수주가 또 확 늘어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은 푸틴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이 종목은 많이 올랐다는 게 흠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약하고 재료가 약하니까, 부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데모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게 2022년도잖아요, 여기가. 2022년도에 보면은 여기 4월부터 해서 4, 5, 6, 7까지 해서 3개월 동안에 6,000원짜리가, 그죠? 여기도 더블 시세 더블 좋아하잖아요, 그죠? 더블 나왔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되돌림이 나오면서 다 돌려줬어요. 다시 시작한 자리가 8,000원대인데, 여기서도 또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따더블이잖아요.
근데 먹을 만큼 많이 먹은 겁니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거품을 또 빼야 되기 때문에 하방문은 열려 있고 상방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는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 18,000원, 17,000원, 16,000원, 15,000원대 산 친구들은 올라오면 팔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비중이 지금 26%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손실이 좀 줄어들 때, 뭐 수익 내고 빠져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손실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크게 올랐잖아요. 더블 나왔으니까. 두 배씩 올랐으니까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은 이게 보니까 보통 빠지면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 6개월이라면은 한 달에 20일이니까 그죠? 120일 경계선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방문이라 그러면은 여기 주봉이나 요 12,000원 근방에 있는 요 선 있죠. 그죠? 여기까지 근접해야 되는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되돌림이 나오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다라면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은 연속 양봉이 3개 만들어지고 옆구리에 갖다 붙인 장대 음봉이 연속 3개가 만들어지면서 되돌림이 나오면 무조건 2분의 1 조정은 필수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저도 이 종목 보니까 지금 비석형이 만들어졌어. 팔고 있다는 압력이 엄청 세다는 얘기니까 이 종목은 지금도 팔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분이 26% 가지고 15,750원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서 재건 관련해서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하면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의 길이 내리막길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는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가는 지금도 뭐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손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손실이 났는데 만약에 여기 까만 선 보이죠? 예, 여기 까만 선이 36선인데 손절병법에 36개가 모든 계략이 다 안 통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끝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하방문은 여기 보시면 60선도 있고 121선, 241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정배열에서 수익이 급등했다가 역배열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본전 하다가 괜히 진짜 못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재정 상태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하락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난 게 상수다라는 측면이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만 나오면 손실 좀 줄여서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손절가는 굳이 제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손절가 제시해봐야 이미 추세가 꺾였어요. 예, 하방 쪽으로 탁 꺾여 있고 돌파갭이 하방으로 나왔잖아요. 상승 돌파갭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면 그거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서는 자리인데 이 종목은 시세가 많이 만들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더블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무너지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요. 선술에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합니다. 네, 시청자님 데모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빠져나올 구간이라고 하신 만큼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아쉬움 없이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데모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바이든과 푸틴 간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가능성 때문에 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데모뿐만 아니라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항상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가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도 유지를 해야겠다.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오늘 또 이렇게 약간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네요. 신희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반도체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SK하이닉스고요. 95,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저렇게 8만원, 87,0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소폭으로 또 저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언제쯤 좋아질지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 오늘 추가 매수해도 될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는 추가 매수 가능한지 그리고 2번으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지 이 두 가지 부분 설정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시총 상위주인데다가
업종 대표주 성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바로미터예요. 예, 성장이냐 하락이냐. 예, 이 하이닉스는 사실 주인이 외국인이거든요. 비중 50% 이상을 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동종의 주인이 팔고 있다. 사실은 회사는 우리 건데 개인 투자가들 비중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이 많고 공매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스팟 가격을 매일매일 보는데 매일 빠져요. 반도체의 특성은 뭐냐면 장치 산업이니까 엄청나게 라인 하나 증설하고 하는데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회사가 지금 반도체 재고가 소진 단계가 아니라 축적 단계니까 재고가 지금 많이 쌓이거든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자꾸 애널리스트라든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라든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가치주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좋아지면 계속 올라간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계속 갖고 있고요. 부장을 믿고 싶으면 잘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가격은 스팟 가격, 현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전쟁 중인데다가 경기가 안 좋죠. 지금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올리겠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경기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일단 물가부터 잡자는 게 연준 정책이고요. 우리는 쫓아다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연준이 금리 올리면 올리고 우리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기업은 적자 지금 3분기 실적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많이 팔까? 외국인이 엄청 팔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는 매도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자, 실적은 잘 보시면은 4분기에는 아마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올 것 같은데 3분기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작년에 9조 6천억 정도의 당기 수익이 났고 42조 46조 정도의 매출이잖아요. 영업이익도 보면은 작년에 11조 4천억이면은 지금 수준으로 본다면 확 줄어들 것 같은데 한 8조 5천억 컨센서스가 나와 있으니까 글쎄 이것도 장담을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추정치니까 참고하시고 바라고요. 일단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는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내리막길이에요. 동종목은 뭐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와서 사주면은 반짝반짝합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사줄 때 올라왔던 것처럼. 그죠?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5만 9천 원, 5만 8천 원, 5만 5천 원까지 하방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9만 5천 원까지 121선에 딱 두들겨 맞았는데 121선에 두들겨 맞고 여기서 두들겨 맞던 간에 일단 운봉기든 여기서 안착시켜야 되는데 기울어진 하향 기울기에 하향 추세 채널이거든요. 상승 채널이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전형적인 하향 추세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평선마다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점은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하방문은 열려 있고 상방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등시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아니면 외국인이 매도 칠 것 같아요. 이 정도 누가 사겠습니까? 개미들이 열심히 사거든요. 방송에서 보니까 많이 빠졌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14만 원, 15만 원짜리가 8만 원에 와 있거든요.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싸구나. 60% 세일한다, 바겐 세일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식은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도 오르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요거 말고 또 비교할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 잘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대장주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장은 요런 종목이 대장이에요. 이게 다우데이터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 참 잘 올라가요. 삼천리라든가 이런 종목도 엄청 잘 올라가는데 이 다우데이터도 다우기술, 키움증권 다 있습니다만 이 다우데이터의 주가는 지금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신고가예요. 15,000원 밑에서부터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시황과 지수에 관계없이 올라간다는 말씀드리고 돌아와서 하이닉스 보면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들 좋다 그러기도 하고 장기 투자하려면 묻어두고 가치 투자 좋다 그러면 사라 그러는데 고생하고 싶으면 사시고 고생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던데 이분이 추매도 가능한가요? 물어보셨어요. 추매는 반대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번 주식을 사면은 3년씩 가져가는지 5년씩 10년씩 묻어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당장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눈보라 친다 그러니까 조금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왜? IRA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한테 뭐 큰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동맹이 지금 반발하고 그러니까 좀 손질을 할 것 같다. 수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겠고요. 시장은 사실은 경기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좋은 걸 좋다고 얘기 안 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정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릴 거야, 속도 조절할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안 보고 너무 앞서간단 말이죠.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이 틀려요. 그것이 일치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등락도 심하고 갈 길이 정해진 바 없고 불안할 겁니다. 이 종목은 하방문이 무너졌습니다. 월봉도 무너졌고 일봉도 무너졌고 모든 차트가 하방문이 나왔으니까요. 반등시 비중 줄여야 되는데 이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95,000원의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95,000원까지 가려면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도 공매도 나옵니다. 어디에서? 외국인들이 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79,800원, 8만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반등 들어오거든. 85,000원이고 9만원 근처에 오거든. 손절을 좀 줄이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추매 지금은 안 해요. 그리고 가치주라도 3년씩 5년씩 투자하더라도 지금은 사놓고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내년 경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 보세요. 작년 내내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금년에 금리를 4%씩 올리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장기 투자한다고 막 묻어두고 사놓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시장이 바뀌거든. 코로나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바뀔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85,000, 9만원대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가는 늦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등할 때마다 빠져나오는 거니까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합니다. 네, SK하이닉스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이 보유하셨던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보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마지막으로 부장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 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도 진단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